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아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나중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딱 갈 곳은 세 군데밖에 없다.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 주유소 주유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여주는 공격성과 극도의 흥분된 감정들은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의 기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로폰이라는 걸 하게 되면 뇌 안에서 엔도핀 도파민이 미친 듯이 쏟아지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 전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고 내 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 마약을 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드는 그런 뇌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주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혈액을 통해 뇌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기저핵에 있는 보상 시스템에서는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정상치 대비 무려 1200%까지 폭발하듯 분비된 도파민은 수용체와 결합해 과도한 신경활동을 유발합니다. 이때 인체는 행복감과 극단적인 각성 효과를 경험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게임과 같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그 수를 줄여 인위적으로 도파민의 흡수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도파민 수용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범한 자극에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불쾌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돼 결국 다시 마약을 찾는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보이는 붉은 부분이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신경은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오감을 가지고 사는 정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이 치료가 힘든 게 그래서 그래요. 결국엔 재발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엔 지능이 떨어져요. 그 지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이해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행동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도 이게 다 저희가 퇴행한다고 하는데 2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계속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질적으로 뇌가 아예 망가져 버리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직접 이렇게 상담해 보시면서 느끼는 게 마약의 종류랄까 뭐 여러 가지로 좀 추이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거와는. 요즘엔 대중이 없습니다. 뭐 직업도 뭐 주부, 학생, 뭐 공무원, 교사, 나이도 학생부터 남녀노소 다 퍼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진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은 전체 마약 사범 중에 30대 이하가 1,988명인데 10대가 있어요. 10대가 481명, 거의 500명 가까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저는 큰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여러 나라들이 대마를 합법화한 것이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대마를 피웠던 사람들이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게 불법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미개해서 아직까지 대마가 불법이다 뭐 하면서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다. 잘못된 인식으로. 어떤 관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약물을 하고 또 다른 약물을 하고. 근데 호기심에 시작을 해서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정말 딱 한 번 투약으로도 중독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한 번을 했으면 중독이 된 겁니다. 한 번만으로도? 맞습니다. 뇌에 엄청난 큰 충격을 남기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참혹하고 잔인한 그런 장면을 보면
그 며칠 동안 생각나갖고 그렇죠. 잠 안 오고 그러거든요. 무서운 영화 보면은 잠 못 맞습니다. 자듯이. 예. 이제 그거의 몇백 배의 경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마약 사용 경험을 아주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인생 살면서 뭐 한 번쯤은 모든 걸 경험해 봐야지 그럴 수 있는데 마약은 안 된다는 거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치료제로 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필로폰은 상품명이죠. 이 성분명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네네. 처음에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각성제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잠을 쫓기 위해서 사용했던 약이고요. 또 군인들이 피로 회복제로 널리 이용됐던 약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엄청난 중독성이 알려졌고 끊지를 못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비위생적인 이 주사기를 갖다가 썼던 탓에 간염 환자가 급격히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에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1960년대 후반에 뒤늦게 또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엄청난 중독성 탓에 결국에는 이 마약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금단 증상은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그 마약이 작용했던 그 반대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성시켰던 마약을 했으면 축 처지게 되죠. 네. 거의 시체같이 처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진정시켰던 마약을 했던 분들은 아주 각성돼서 불안하고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보고 없는 것들을 듣고 없는 상대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현장.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수업은 보통 주 1회 3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연락처 바꾸시고, 그다음에 카톡 차단하시고, 텔레그램 있으면 텔레그램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앞서 만난 명진 씨도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이곳 인천까지 내려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는 과정에 어려움을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을 받습니다. 분노. 네.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 하나, 둘, 셋.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약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도 다 알려주니까 약 생각이 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이 났다. 이 얘기를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회사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들으시기에는 사실 좀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약을 제가 참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 칭찬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회복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길 씨도 사실 마약을 투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었던 자신의 과거 사진까지 보여주며 강의하는 건 누구나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 안 하면 좋아진다. 그 역시 마약을 끊었다 다시 반복한 횟수만도 수백 번. 그때마다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아요. 숨을 못 쉬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저체온증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리고 그래서 이러다 정말 또 죽겠구나.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나중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취해 젊은 시절을 보내고 40대 후반이 돼서야 다시 시작한 삶. 한 씨가 회복 지원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교도소 복역 당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또 다른 회복 지원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로 마약을 끊기로 하고 대학에 입학해 늦은 공부를 하며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중독자에서 회복자로의 변화를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딱 갈 곳은 3군데밖에 없다.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냥 범죄자라고만 치부하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물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센터를 가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리커버리 코치라는 것은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제2의 한창길 씨를 양성하기 위해 회복자들을 선별해 회복 지원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회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엄청난 강점은 자석이에요. 자석. 저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회복했어? 그럼 나도 회복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회복 언저리에 자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낯이 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자꾸 돌면서 재발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한때 그룹 위너의 멤버로 활동하며 사랑을 받았던 남태현 씨는 지난 2022년 8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재활을 거쳐 단약에 성공.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우울한 생각이 그가 회복 지원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뭘까? 푸시업을 2개씩 하겠다. 오케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약물을 끊으려면 정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복 지원가가 된다면 그런 친구 같은 그냥 먼저 회복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절망적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8개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는 중독자 교육 외에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전문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 센터인 1342 용기 한걸음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 용기 한걸음 센터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함께 한걸음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중독 교육, 치료병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약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시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주변에 이야기할 곳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언제든 전화하셔서 중독자 가족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24시 상담센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독자분들도 갈망이 오거나 고위험 상황 그리고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언제든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전문 상담사들이 전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